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브라운 복덕방입니다. 주담대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죠.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10조 1천억이 늘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견인했던 건 바로 주담대. 역시 담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받는 대출이 주담대인가? 근데 이게 그냥 개인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땡기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렇게 주담대가 공격적으로 증가한 원인에는 바로 정책 모기지 때문이라는 결론도 나왔어요. 결국 부동산 부양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온갖 대출 자재를 다 때려 넣어서 집을 근사하게 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가 작년부터 가계대출의 벚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정책 모기지들이 앞다퉈서 저리의 대출에 대한 창구를 거의 시즌 오프 행사하듯이 열어놓으니 누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프 좀 봐보세요. 야, 이건 거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궤적. 놀이공원에 가면 딱 어울릴 만한 궤도열차 동선을 보여주고 있죠. 거의 극에 달했던 때는 바로 2020년과 2021년. 당시 집값이 미친 듯이 천장을 뚫어버릴 정도로 오른 시기. 예열이 확실하게 되어 있었으니 기름 이빠이 집어넣고 엑셀 밟아보자. 그렇게 온 세상 자금을 동원해서 아파트들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출혈 경쟁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특히 신축 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졌고, 구축은 갭투가 미친 듯이 성행하는 우주 폭발, 대용암 분출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런 결과로 인해서 집값은 거의 더블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여기에 자금을 쏟아넣은 분들이 더욱 열심히 대출이라는 한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도 빌린 만큼만 집값이 올라주는 것이 아니라 빌린 것 이상으로 집값이 뛰어주니까 자기 가슴도 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2022년 들어서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대출을 더 이상 땡겼다가는 이건 자책골이 될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때부터 대출 뚝! 부동산으로 수문을 무한대로 개방했던 자금 줄기가 완전히 말라버리면서 1차 하락장이 시작된 때 바로 2022년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죠. 그냥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완전히 추락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1차 하락장 때 그냥 영영 say goodbye 할 뻔 하다가 또다시 2023년 그래프를 한번 봐봐. 다시 좀비처럼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건데 여기에 일조를 한 게 바로 정책 모기지, 저리로 소득기준 상관없이 계좌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대폭적으로 박아 넣어줬는데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맹위를 떨치면서 그렇게 잠시 죽어있던 집값이 다시 전고점이라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조 1000억이 더 늘어버렸죠. 이게 지금 심각한 건 2022년 1차 하락장 때는 그래도 대내외 경제 지표가 그닥 나쁘진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부동산 자금 끌어다가 집을 사도 버틸 만한 경제적인 툴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비바람에 날아가게 생겼고 지금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도 겨우 2% 맞출까 말까 할 정도고 전체 부동산을 지지해주던 바운더리가 그냥 빠지직 하고 깨지는 상태. 2022년 미친 듯이 올랐던 고금리 기조가 다시 해빙의 시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겨울왕국의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 쎄해지는 기간 동안 이번 2차 하락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왔죠. 바로 은행들의 대출 기조에 대한 스탠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지표를 내놨는데 기업 대출, 지금 부동산 PF 문제로 지방건설사는 도산이 도미노 상황에 와 있고요. 도저히 회복불능. PF 지원금을 따내기에도 워낙 협력하고 있는 은행에서 깐깐하니 명함도 못 내밀고 부도위기를 맞이하는 곳들 속속 나오고 있고, 사정이 이렇게 되니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까탈스럽고 대기업 대출에 대해선 완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투자를 해서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담대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출 자체가 많이 완화될 거라는 전망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비은행은 어떤가? 여기는 지금 물린 곳들이 많아서 건설사 도산 위기와 함께 더 이상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당연히 대출 태도는 강화 기조로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대출이야 비은행권에 대한 경계감이 있으니까 애초에 여기에 명함을 내밀지는 않았고 주로 시중은행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비은행권의 움직임은 별로 가계대출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대출문이 닫혀야 할 시기에 또 우회적인 대출 창구 통해서 자꾸 가계대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고 은행대출 기조가 완화되는 것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야, 이거 어쩌냐? 돈은 빌리는데 그 돈을 갚을 사람이 없으면 파산 아니야? 한국은행이 밝힌 신용 위험 수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 내가 갚을 수 있는 자금보다 갚지 못할 수준까지 돈을 빌려오는데 리스크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근데 모순적인 행태는 바로 밑에 나오는 대출 수요. 2024년 1분기에도 역시도 기업 쪽에서는 특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니 부동산 PF가 상반기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 높은 거고 대출 수요 역시도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급전이 필요한 기업 쪽 속에선 당연히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가계대출은 고금리 때문에 약간은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건 거의 인력으로는 막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무튼 은행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곳이니 돈을 어떻게 해서든 굴려서 수익을 내야 하는 이익 집단이니까 이렇게 대출 문턱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도록 매매 시장 쪽에서 거한 대출 일으키지 않는 게 좋고요. 남들 금리 혜택 보면서 대출 땡기는데 나만 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틈새를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일단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대환대출은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이 고금리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금리를 낮추기 위한 쉘터를 찾은 거고 눈보라 몰아치니 산장으로 급히 몸을 숨기는 거죠. 그러면 아직 집을 사지 않는 분들은 이런 혜택에서 괄호 밖으로 밀려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 31일부터 전세 대환대출 시작이 돼요. 대환대출은 나와 상관없겠거니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그리고 아직 임대시장에서 집값 하락의 추이를 지켜보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비대면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거 할만하거든요. 그냥 멍하게 있지 마시고 지금 전세자금 금리가 부담이 된다면 얼마든지 갈아타볼 만한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전세대환 대출에는 은행별 한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간 4천억 정도로 은행별 한도액이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한 측면도 많습니다. 단 전세 대출 받은 지 3개월 이상 1년이 넘지 말아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세 대환 대출 가능하다는 거고요. 주담대 대환 대출 금리가 은행 간의 출혈 경쟁으로 일단 가두리 양식처럼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초반에 상당히 저렴한 금리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세 대환 대출 역시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기존에 받았던 금리보다 더 낮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혜택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멍하게 있으면 버스 지나갑니다. 특히 막차는 손을 들어야 탈 수 있죠. 얼마나 마지막 차라고 세게 밟는지 그냥 도로에 나와 있어야 할 정도로 강한 존재감으로 손을 번쩍 들어야 막차 안 놓쳐요. 전세 대환 대출 이거 지금 집값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골든타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부분에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틈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한 가지 목에 걸릴 수 있는 가시는 바로 스트레스 DSR. 이거 그냥 주담대만 해당되어야 할 우선순위가 있는데 전세대출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 예를 들어서 4억 8천 받았던 금액이 3억 5천으로 줄어들 수 있는 어찌 보면 아직 내 집 장만을 하지 못하고 대기 수요로 머물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잠시 전세대출 스트레스 DSR 유예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유의하시고요. 특히 전세대환 대출 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누리고 경계해야 될 부분은 가감없이 손절해야 하는 정말 명암이 분명한 시기죠. 특히 대출은 전세자금 외에 매매를 위해서 더 일으키려는 것은 아직 타이밍이 좋지 않다. 그냥 임대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훨씬 더 공격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 이번 달 31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네요. 어찌 보면 무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환대출이 기존 유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살 때 일으킨 고금리 부담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형평성이 이건 뭐 애초부터 안 맞는 거죠. 아니, 아직 집을 사지 않는 분들이 지금 부채 리스크 줄인 건데 오히려 부채 위기를 키운 쪽이 솔루션을 먼저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것도 그렇고요. 뭐 급한 불 먼저 끓여놓은 방법이기도 한데 아무튼 전세대출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입니다. 대환대출 꼭 받으셔서 어찌됐든지 간에 금리 부분은 낮추고 가는 게 집값을 싸게 사는 것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변수적인 틈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금융권도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선 정책에 기반한 대환대출 루트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기업은행이 일반 담보부 채권과 회생채권 6천억 매각을 위한 자문 용역 내용을 공지를 했는데 이건 부실 채권에 대한 자산 평가를 받기 위해서죠. 문제는 6천억 정도 되는데 지난번보다 상반기 대비 20%가 늘었다는 점이고요. 건전성이 이렇게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는 반증인데 국책은행의 안전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주 의외의 한 방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 건전성, 특히 제2금융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한국은행 은행대출 태도 기조를 보면 대출에 대해서 완화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사실만 봐도 조금은 아찔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아무튼 지금의 기조 잘 살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가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주담대 증가세로 인한 고금리 부담으로 대환대출이 4일 만에 1조 원 규모가 넘어서는 데이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가계부채로 이어질 도화선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혜택은 유주택자만 보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도 31일부터 전세 대환대출 가능하니까 어찌 보면 다음 주 터질 수 있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금리를 낮춰서 저공비행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여전히 금융권 건전성은 잘 살피시고 가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